자, 이 문제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시대에 대비한 자, 교사의 교육 전문성 신장. 첫째, 근데 교육 과정 개발 계획, 교육 방법 전개 계획, 교육 평가 실시 계획, 그다음 학급 경영 및 관리 계획. 크게 지금 네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1회부터 6회까지는 지금 문제, 기출문제 기준으로 문제 형식들이 있죠. 형식들을 다양하게 다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형식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형식입니다. 그럼 저때 자, 배점 기준표를 보시면 교육 과정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스킬백이 제안한 교육 과정 개발 모형의 명칭이 무엇인지 밝히고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작업에서 이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기대되는 가치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작년 문제하고 똑같죠? 작년은 스킬백이 아니고 누구? 월커였을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을 가지고 보았을 때 지금 1번 문제, 1번 문제는 교육 과정 개발 계획이라는 거. 그럼 이와 관련해서 지금 4점이 되어 있는데, 그럼 요 기준 해가지고, 자, 첫째로 스킬백이 제안한 교육 과정 개발 모형. 이게 뭐라는 거죠? 학교 중심 모형.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학교 중심 모형. 이걸 밝혔다는 게 1.0. 그 다음 스킬백 모형을 적용했을 때 기대되는 가치 몇 가지를 서술하시오? 세 가지. 그럼 요거는 1.0 곱하기 3 요렇게 열개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요 경우에 지금 학교 중심 모형 대신에 만약에 안내식 모형이다. 이 안내식 모형이라는 것은 정확한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요거는 1점 다 받을 것은 아닙니다. 단지 특징 중에 하나가 안내식일 뿐이지 이 명칭 자체는 정식은 학교 중심 개발 모형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가 묻고 있는 것은 교육 방법 전개 계획과 관련하여,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는 이제 교육 과정 개발에서 교육 방법, 즉 수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자, 교육 방법 전개 계획인데 이게 4점이라면 요 기준 하에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지금 뭐가 되죠? 조나센이 제안한 거죠. 조나센이 제안한 관점에서 지금 자, 학습 환경 설계 두 가지, 무엇과 무엇? 문제하고 프로젝트. 요 개념을 설명하라.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죠? 바로 사회적 맥락적 지원. 그러니까 요거 각각이 1점, 1점에 나온다면 그 다음 이와 관련해서 지금 무엇을 설명하라는 거죠? 교사의 역할을 설명하라. 그럼 교사 역할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이때 여기서 말하는 교사 역할이라고 하면은 크게 지금 마들링, 코칭, 스캐폴딩 정교화 방안이죠.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 말하는 교사 역할이라는 것 이꼴 구성주의 학습 환경의 정교화 방안 세 가지 그걸 말합니다. 그럼 이때 요 세 가지인데 그 마들링, 코칭, 스캐폴딩 요 중에서 두 가지만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요것은 1.9 곱하기 2 요렇게 해서 2점 4점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세 번째 문제 교육평가 실시 계획과 관련하여 수행평가 개념, 수행평가의 대표적인 방안으로서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평가의 개념, 이 포트폴리오 활용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 기대되는 장점, 간단하게 나오겠죠. 그럼 세 번째 문제, 그러니까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평가 실시 계획 이와 관련해서 이게 4점으로 구성된다면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뭐가 있죠? 바로 수행평가. 특징이 아니고 간단하게 개념만 쓰라. 그럼 수행평가가 무엇이냐? 요 개념을 설명하라는 거. 그럼 수행평가의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뭐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평가. 요거 자체의 개념, 그리고 이것을 적용했을 때 기대되는 뭐 장점,
두 가지를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요 개념 자체가 1점이 되겠고 두 가지가 1.0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4점이 되겠죠. 자, 그다음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는 학급 경영 및 관리 계획과 관련하여 김 교사의 주장과 관련이 있는 지도성 이론이 무엇인지 밝히고 이 이론의 관점에 근거해서 김 교사가 발휘해야 할 효과적인 지도성 형태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그렇다면은 요때 지금 네 번째는 학급 경영 및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게 4점이라면 이제 이 김 교사 주장과 관련이 있는 지도성 이론, 이게 뭐라는 거죠? 펄시와 브랜차드 같지 않은 바로 상황적 지도성이다. 그죠? 요걸 규명했다는 것이 1.0이 되겠고, 그 다음, 요 관점에서 펄시와 브랜차드의 상황적 지도성 이론, 요거 자체를 무엇으로? 논거로 제시하고, 김 교사가 담당한 학급의 학생들에게 어떤 지도성을 적용할 것이냐, 사례 분석하는 것,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논거 자체가 2점이라면 사례 분석이 1점. 일단은 이렇게 얼개가 잡힙니다. 그렇다면은 요 기준을 전제로 해서 지금 봅시다. 제일 첫 번째, 자, 서론이라는 거. 그럼 서론은, 자, 기본적인 틀. 요거는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자, 기본적인 틀. 요거는, 자,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글로서 시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글로서 시작하고 있는가. 그 내용은 우선 예시 답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예시 답안에 제일 첫 번째, 자,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비롯하여 균형 있는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교육이 추구하는 학생의 자아 실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 두 줄 딱 정리하고 이 부분에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해서 다른 틀을 만들어도 됩니다. 이 틀은 무조건 그냥 갖다 넣어버리고 틀을, 자, 이 틀 다음에 지금, 자, 들어가야 될 내용 두 번째 지금 뭐가 있죠? 논의의 필요성, 이게 나와야 되죠? 그럼 본 논의의 필요성인데 이 논의의 필요성은 즉 현장에서 교육 활동을 전개한 주체로서 교사 입장에서는 그 밑줄 친 부분들,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보세요. 지금 1번 문제가 묻고 있는 것이 교육 과정 개발이죠. 교육 과정 개발이니까 이때 여러분들 서론에 쓰실 때 밑줄 친 부분 교육 과정 파트에서 출제가 된다면 실제적인 학교 교육 활동의 지침으로서 교육 과정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교육 과정 개발망이죠. 그러니까 교육 과정의 개발에 관한 이해. 그러니까 만약에 교육 과정 유형을 물었다면 교육 과정의 유형에 관한 이해. 평가를 물었다면 교육 과정의 평가에 관한 이해. 그 부분만 바꾸면 됩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교육 과정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실제적인 학교 교육 활동 지침으로서 교육 과정에 관한 이해인데 개발, 유형, 평가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그것만 바꿔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서는 교육 방법 전개 계획. 교육 방법 전개라는 말이 실제 무엇이다? 수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그러니까 수업 관련된 나오면은 효율적인 수업 방안에 관한 이해. 그러니까 인지적 도제를 묻던 상황학습을 묻던 강의식 수업을 묻던 수업 방법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효율적인 수업 방안에 관한 이해 포괄적으로 묶어버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로서 평가 실시계획. 역시 평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학생의 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활동에 관한 이해. 오히려 이렇게 묶어버리면 나중에 쓰기 아주 쉬워집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학급 경영 관리 계획. 그러니까 지도성인데 이거는, 자, 효과적인 학급 경영을 위한 교사의 무엇에 관한 이해. 그러니까 지도성에 관한 이해. 지도성이란 말만 문제에 따라서 바꿔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네 가지, 여기에 대한 이해 등 실제 학교 교육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관한, 미안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죠? 본 논의가
왜 필요하냐? 필요성이 여기까지 전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본 논의를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지금 논의의 전개 방향. 그럼 논의의 전개 방향은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사의 교육 전문성 신장을 주제로 이러한 요인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밑줄 친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때 논의의 전개에서는 반드시 무엇을 포함시켜야 한다? 주제. 이걸로 꼭 포함시키세요. 그러니까 주제와 관련성이 1점, 2점이 되니까 반드시 거기 밑줄 친 부분이 있다시피 무엇을 주제로 이러한 요인들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싶다면 그 가로 속에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사의 교육 전문성 신장을 주제로 스케일백이 제안한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 조나센이 제안한 구성주의 학습 환경의 요소 및 정교화 방안, 수행평가, 헐시앤 브랜치하드가 제안한 상황적 지도성 이론 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게 논의의 전개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는 딱 요 기준 틀 그대로 잡고 들어가세요. 그런데 요게 지금 실제 시험장에서 지금 내가 전공은 되는데 교육하기 지금 사실 까다롭다, 힘들다 싶을 때 자, 거기서 자, 밑줄 친 부분 셋째 줄에 있는 실제적인 거기부터 그 두 줄 밑에 지도성에 관한 이해 등 있죠. 그까지를 가로로 묶어버리고 자 그럼 가로 빼고 읽어봅시다.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업성 지표를 비롯하여 균형 있는 전위적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교육이 추구하는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주체로서 교사 입장에서는 실제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한 교사의 교육 전문성 신장을 주제로 이러한 요인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래도 문맥은 통합니다. 그렇게 해도 서론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론에 대해서 지금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들 이게 까다롭다면 굳이 억지로 쓰려고 하지 말고 알겠죠? 그걸 빼더라도 이 문장이 그대로 연결될 수 있게 그 틀을 완전히 만들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단축될 수 있고 쉽게 써집니다. 지금 무슨 말씀 알겠죠? 왜냐하면은 실제 채점 갔다 온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서론 결론은 일단은 내용보다는 구색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가급적인 점수를 다 부여한다는 입장에서 채점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요거 주제가 반드시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 요거부터 체크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서술해도 될 겁니다. 자, 그다음 그럼 첫 번째 문제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하여 그렇다면은 교육과정 개발에서 스킬백의 학교 중심 모형이다. 요걸 일단 학교 중심 모형이다 밝혀야 되죠. 그리고 학교 중심 모형을 적용해서 교육 과정을 개발할 경우에 기대되는 가치는 다음과 같다. 지금 몇 가지를 서술하라? 세 가지죠. 세 가지니까 항상 뭐 첫째, 둘째, 셋째. 즉 채점자 입장에서 바로바로 쉽게 찾을 수 있게 첫째, 둘째, 셋째 이걸 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답을 쓰실 때 가치, 장점, 문제점 있죠? 가치, 장점, 문제점 요거를 서술하실 때는 항상 어떤 관점을 습관을 들이냐면은 무엇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다. 알겠죠? 그런데 가치, 장점 했을 때는 할 수 있다. 가능하게 한다. 술부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요 기준을 보았을 때 자, 거기서 예시답안 보세요. 예시답안에서 지금 각 단락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 먼저 교육과정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래 오늘 문제처럼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딱딱 구분해가지고 제시문이 주어지죠. 이럴 때는 말머리를 딱 이런 식으로 잡고 들어가면 됩니다. 먼저 교육과정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다음으로 교육방법 전개 계획과 관련하여 그런 식으로 잡고 들어가세요. 그럼 첫째, 교육과정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스킬백이 제안한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며 요까지 딱 넣으면 1점은 나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 이 모형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할 경우에 기대되는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현장 상황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고안된 안내식 모형이기 때문에
학교가 당면한 상황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 장점, 가치니까. 문장을 좀 다듬어 봅시다. 둘째, 교육과정 개발에 현장 교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교육과정에 관한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 셋째, 상황 분석의 과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의 요구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할 수 있다, 무엇이 가능하다. 습관적으로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서술되면은 3점인데 요것들은 전부 다 무엇이다? 이론상으로 정립된 게 아니고 여러분 나름대로 썰을 풀어서 답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론으로 스킬백이라는 누가 주장한 게 아니고 스킬백의 모형이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이해했을 때 이걸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충분하게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자 앞으로 넘어가서 지금 5쪽 보세요. 5쪽. 자, 교육과정 개발 모형. 여기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면 아이젠의 예술적 모형, 타일러의 목표 중심 모형, 그 다음 스킬백의 학교 중심, 월크의 수기 모형, 그 4가지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제일 첫 번째 봅시다. 아이젠의 예술적 모형, 이걸 적용했을 때 기대되는 장점 2가지를 설명하시오. 내 보시면 너가 머리 돌려봐. 무슨 거짓말 친다면 그 4번에 수업 방법 보시면 수업 방법 둘째 줄 제일 뒤에 교사들이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나오겠죠? 무엇 때문에? 예술가들이 예술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2번째 어떤 장점 만들어낼 수 있죠? 역시 마찬가지 예술가들이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런 관점을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기 때문에 뭐한다? 창의적이고 또 다양한, 되겠습니까? 학생의 필요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 요거는 지금 받아서 외우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름대로 말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 자, 2번째, 타일러 목표 중심. 타일러 목표 중심 적용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다? 첫째 뭐가 있겠죠? 타일러 모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 2가지. 첫째,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일련의 직선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둘째, 목표 달성도 여부에 초점을 둔다. 그 2가지죠.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장점 어떻게 말 만들면 되겠죠? 목표 학습 경험, 목표 내용 수업 평가라는 일련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 수업을 전개하기에 용이하다. 알겠죠? 정해진 절차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 둘째 또 어떤 장점이 있겠죠? 목표 달성도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뭐다? 교사들이 수업을 계획하거나 전개하거나 평가할 때 모든 활동을 수업 목표 달성에 집중하도록 한다. 수업 목표 달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식으로 특징을 잡아가지고 말을 만들어내보자 이 말입니다. 지금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때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스킬백 모형. 스킬백의 학교 중심 모형은 어떤 특징이 있다? 그건 지금 방금 이 문제에서 나온 3가지 있죠? 그대로 지금 말을 만들어 보시고. 그럼 월크의 수기 모형. 월크의 수기 모형은 작년에 문제 나왔던 거죠. 예를 들어 충분히 심사숙고한다는 거죠. 자, 요거는 어떤 상황에 쓰죠? 여러 가지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이견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월크의 수기 모형 하면은 지금 방가로 1번 보시면 교육과정이 개발되는 동안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되겠죠? 상황들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 그 다음 방가로 3번 보시면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육과정 개발자가 갖는 신념과 활동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또 세 번째, 다양한 견해나 관점, 이견 등을 뭐한다?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교육 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모형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런 상황에 맞게끔 지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어차피 모의고사반에서는 그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할 겁니다. 지금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리한 그대로 간다면 교육 과정 개발 모형, 여기서 문제 나온다면은 지금 정리한 그 네 가지 있죠? 그 특징하면은 그대로 쓰면 되고, 뭐 가치 장점하면은 방금 정리한 대로 그 정도면 교육 과정 개발은 정리가 끝날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럼 두 번째로서는 다시 지금 예시 답안으로 들어가시면 다음으로 교육 방법 전개 계획과 관련하여 조나센이 제안한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시 고려할 요인으로서 문제 및 프로젝트, 사회 맥락적 지원은 다음과 같다.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 보니까 지금 예시 답안에 요 문제 및 프로젝트 요 표시가 돼 있죠. 요거는 실제 여러분들 답지 쓰실 때는 요런 표시 같은 거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거기 배점 기준표에 출제자가 딱 그렇게 주었죠. 그때는 무조건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경우가 아닐 때는 글 외에 다른 표시는 일체 쓰지 마세요. 요거는 꽈락 우려가 있습니다. 꽈락 우려가 있는데 출제자가 지금 문제에서 그래 주었을 때는 그 표현 그대로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출제자가 문제에서 교수 학습 과정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뭐 교수 학습 과정 이렇게 할 수 있고 출제자가 제시문에 준 그대로 옮겨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이런 표시는 일체 쓰지 마세요. 되겠죠? 자, 그러니까 출제자가 배점기를 그리 주었으니까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 자체는 자 기준으로 그 뒤에 자 중심 내용 보세요. 지금 6쪽 보시면 6쪽에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시 고려할 요소 문제 및 프로젝트부터 해가지고 다음 쪽에 어디까지 사회적 맥락적 지원 6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구성주의 학습 환경이라는 요 관점에서 지금 요거 자체 그러니까 지금 문제 및 프로젝트부터 해가지고 사회적 맥락적 지원까지. 자, 그러면은 실제 기출문제에서 물었던 건 뭘 물었죠? 실제 기출문제에서 이걸 물었습니다. 대화와 협력 도구하고 사회적 맥락적 지원.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 6가지 중에서 구성주의, 현재 교육학회에서 일반적으로 논문에서도 논의되는 내용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3가지입니다. 그 3가지가 지금 문제 및 프로젝트하고 되겠죠? 그 다음 도구, 그 다음에 지원. 그러니까 실제 문제에서 요 2가지를 출제했다는 것은 출제자가 정확하게 출제를 한 겁니다. 그거 외에 하나 더 욕심낸다면 여러분들은 문제 및 프로젝트라는 것, 요걸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문제 및 프로젝트인데, 자, 우선 그 기준을 본다면 문제 및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자, 왜 중요하냐면은 구성주 입장에서는 첫째, 문제가 학습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 문제 및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문제가 학습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건데, 그럼 요 관점에서 본다면 자, 요런 맥락에서 지금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죠? 학습자에게 문제를 제시할 때 어떤 관점을 설명해야 된다. 문제와 관련된 문제 상황을 제시한다든지 또는 문제를 제시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가능한 작동 공간 이것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문제 및 프로젝트는 구성주의 학습 환경에서는 문제가 학습을 주도하도록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라는 것을 제시할 때 지금 문제 상황, 문제 제시 방법, 문제 해결 가능한 작동 공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시해야 한다 이 말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관점 간다면 지금 사회적
맥락적 지원. 그럼 사회적 맥락적 지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을 말하죠? 상황이나 맥락, 그러니까 상황이나 맥락과 관련된 문제, 이것을 제시해 준다. 그러니까 상황이나 맥락과 관련된 문제를 제시해 주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준다는 거죠? 바로 학습의 커뮤니티라든지 또는 뭐 사회적 또는 맥락적 지원, 이것 등을 충분히 고려해 주어야 한다. 지금 이런 맥락에서 1.1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이것이 되었다면은 그 다음 내용으로는 뭐가 서술돼야 되죠? 교사의 역할 나와야 되죠? 그럼 교사 역할인데 이때 마들링, 코칭, 스캐폴딩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쓰기 쉬운 것 두 가지만 서술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건 역시 출제자가 두 가지를 서술하려고 했으니까 첫째 나오죠? 그럼 첫째 예를 들어서 마들링이다. 마들링. 자, 마들링이란 뭘 말하죠? 교사가 뭘 해주는 거? 문제 해결의 과정을 시범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 말하죠? 그럼 교사가 문제 해결 과정을 시범 보여주는 건데 이때 시범을 보여주는 작용은 두 가지, 무엇과 무엇으로 나올 수 있죠? 밖으로 드러난 외현적인 행동으로 시범을 보일 수도 있고, 되겠죠? 그 다음 구체적인 뭐 문제 해결이라든지 또는 뭐 의사 결정,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지금 기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뭐라고 한다? 추론 명료화.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정리하실 때 크게 두 가지로 해보면은, 즉 뭐 행동 모델링하고 인지적 모델링, 그 두 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적으로 시범을 보여주는 거, 또 이 문제는 머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 인지적 모델링. 인지적 모델링을 뭐라 부른다? 추론 명료하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럼 이것이 지금 기본적으로 첫째 모델링이라면, 그럼 둘째 뭐가 되죠? 스캐폴딩. 그럼 스캐폴딩이란 뭐가 됩니까? 간단하게 비계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능력 수준을 넘어서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임시적인 지원 틀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게 스캐폴딩이죠. 학습자들이 현재 능력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임시적인 틀이라든지 지원을 해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스캐폴딩이라 한다. 지금 이렇게 요 두 가지 관점. 그런데 요게 얼게 잡히더라도 문장을 어떻게 매끄럽게 서술할 것이냐, 예시 답안을 봅시다. 자, 거기에 예시 답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자, 다음으로 교육 방법 전개 계획과 관련하여 조나선이 제안한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시 고려할 요인으로서 문제 및 프로젝트 사회적 맥락적 지원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 및 프로젝트하고 사회적 맥락적 지원에는 제가 첫째, 둘째라고 안 넣었죠. 그럼 출제자가 요거는 이미 제시문에서 두 가지를 딱 구분해서 주었지 두 가지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자, 문제 및 프로젝트란 구성주의 학습 환경의 특징인 문제가 학습을 주도하도록 하기 위해 문제를 학습자에게 제시할 때 문제 상황의 맥락, 제시 방법, 문제 해결을 위한 작동 공간 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사회 맥락적 지원은 특정 맥락 속에 내재된 문제를 제시하고 그리고 학습 커뮤니티 등 사회적 지원을 포함하는 학습 환경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 한편 이와 관련한 교사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델링이다. 그럼 첫째 모델링이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모델링은 이 말이 안 들어가고 그냥 바로 학습자의 수행을 지원하는 방안이며 이래 바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그 문장에 주어가 없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링이다, 모델링이란 반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둘째, 스캐폴딩이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스캐폴딩이다, 학생이 수행하는 과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스캐폴딩이란 그 주어가 들어가고 반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교육평가 실시계획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교육평가 실시계획이라는 요 관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자, 여기서 우리가 써야 될 게 첫 번째 뭘 써야 되죠? 지금 수행평가 개념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먼저 자, 수행평가란 뭘 말하죠? 학습자가 자신이 습득한 뭐 지식, 기능이죠. 지식이나 기능 이것을 실제적인 과제 해결에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 구체적인 결과물을 산출하거나 또는 행동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정답을 만들어 나가는, 정답을 구성하도록 하는 평가 방식이다. 그겁니다. 즉 학습자가 자신이 학습한 지식, 기능 등을 실제적인 과제 해결에 활용해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산출하거나 행동으로 표현하거나 정답을 구성하도록 하는 평가 방식. 이게 뭐라는 거죠? 수행평가. 그 관점에서 1점이 나와지고 그 다음 수행평가의 대표적인 방안으로서 뭐가 있죠? 포트폴리오죠. 근데 요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자, 지금 무엇이냐면 포트폴리오 하면은 알다시피 뭐가 되죠? 과제집 또는 작품집. 바로 이것을 1년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든 과제나 작품 등을 모아둔 과제집, 작품집이다. 그건 간단히 나오겠죠. 그런데 그렇게 쓰면 점수 안 나옵니다. 지금 문제가 포트폴리오 물은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뭘 물었죠? 평가죠. 그렇다면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평가란 학생 스스로 자신이 지속적으로 만들어 온 과제나 작품 등을 모아둔 일련의 과제집, 작품집을 활용한 평가, 활용하여 실시하는 평가. 그래 문장이 맞습니다. 되겠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한다?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평가, 이걸 실시할 경우에 기대되는 장점 되겠습니까? 장점 두 가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역시 또 뭐가 되죠? 첫째, 둘째. 그런데 장점을 쓰라고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평가의 특징이 무엇이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다. 또 무엇이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건 역시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평가의 장점을 두 가지 설명하라. 이건 역시 무엇이다? 이론적으로 정리된 게 아니고 이 포트폴리오 활용한 평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썰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을 가지고 보았을 때 자, A씨 답안에 자, 세 번째, 그리고 교육평가 실시 계획과 관련하여 수행평가란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산출물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나타내거나 답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평가 방식이다. 그 다음, 한편 수행평가의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평가란 학생 자신이 쓰거나 만든 작품을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모아둔 개인별 작품집 혹은 서류체를 이용한 평가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 기대되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 그럼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첫 번째 낸 과제부터 마지막 10개를 냈다면 10번째 낸 과제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모아둔 평가, 이걸 말하죠. 그렇다면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학습이 시작되는 시점과 뭐 종료되는 시점, 요것을 비교해 가지고 학습 과정을 통해서 학생이 어느 정도 성장, 발달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 다음 전통적인 평가는 마지막 이 부분만 가지고 이례적으로 끝나지만 수행평가는 전체적 지속적인 평가죠. 그러니까 전체적이며 지속적이고 전인적인 관점에서 평가가 가능해질 수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특징 가지고 말을 갖다 붙여야 됩니다.
그럼 예시 답안을 보시면 첫째, 학습이 시작되는 시점과 종료되는 시점의 학생의 능력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을 통하여 학생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럼 둘째,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모아둔 개인별 작품적 혹은 서류처를 이용한 평가 방법이기 때문에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진행 과정을 전체적이며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어떤 식으로 문장 만드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는 일단 뭐부터 밝혀야 됩니까? 이게 헐슈와 브랜차드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 우선 우리가 지도성 이론이라는 것, 자, 지도성 이론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따진다면은 절대론적 지도성하고 상황론적 지도성. 그럼 상황론적 지도성의 반기를 들고 나온 건 뭐죠? 제시문에서 상황론적 지도성에 이건 아니다라고 반기 들면 무조건 뭐 찾아라? 베스하면 뭐? 물고기. 변혁적 지도성. 그 다음, 이러한 관점하고 또 다른 관점으로 제시한 것이 뭐? 커와 제며, 대용, 상황, 모형. 그러니까 지도성은 큰 얼개는 이렇게 됩니다. 절대론에 반기던 게 뭐? 상황론에 반기던 게 변혁적 지도성. 되겠죠? 이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대용, 상황, 모형. 커와 제며 이렇게 흐름이 갑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행정학회 흐름을 본다면 이쪽입니다. 상황론 되겠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넘어가서 변혁적 그거 정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상황론적 지도성은 종류가 다양할 수 있죠. 이때 어떤 시츄에이션,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하느냐 이게 돼야 되죠.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제시문 내용 중에서 헐슈와 브랜차드를 찾는 키워드는 무엇이죠? 제시문 이쪽 볼 때, 자, 다양한 상황적 요인들 중에서도 학급의 구성원으로서 학생의 현재 능력과 의욕이 어떤 상태이냐의 문제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 여기서 볼 때 이 상황 중에서 무엇이냐면 학생, 즉, 구성원들의 뭐? 성숙 상태. 이거죠? 구성원들의 성숙 상태를 상황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때 구성원들의 성숙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구성원들이 능력이 있다 없다? 의욕이 있다 없다? 이걸 기준 상황으로 제시한 것이 헐시와 브랜차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론적 이론 중에서 방금 제시문에 학급의 학생들이 능력은 부족하지만 있지만 의욕이 없다하다 그래 나왔죠? 그게 출제자가 준 키워드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지도성 이론은 누가 제안한? 헐시와 브랜차드가 제안한 상황론적 지도성 모형이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기본적인 맥락에서 헐시와 브랜차드의 상황론적 지도성 하면은 아시다시피 크게 네 가지 바로 지시형, 지도형, 지원형, 위임형 이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오늘 요 제시문 문제에서는 학급 경영 및 관리 계획 여기서 문제가 두 문제 나온 게 한 문제밖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굳이 인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용할 필요 없이 학급 경영 및 관리 계획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지도성 이론은 무엇이다? 헐시와 브랜차드가 제안한 상황론적 지도성이다. 이걸 밝혔다는 게 1점이 나오는 거죠. 그 헐시와 브랜차드 상황론적 지도성이 뭐냐? 이제 논거를 제시하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논거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때 그럼 지시형 지도성은 지도자 입장에서 바로 과업하고 관계성이죠. 과업과 관계라는 건데 지시형은 어떤 겁니까? 과업은 높고 관계성은 낮은 거고 그 다음 지도형은 과업과 관계성이 모두 다 높은 것이고 지원형은 과업은 낮고 관계성은 높은 것이고 위임형은 과업과 관계성이 모두 낮은 것이다. 되겠죠? 그런데 이때 지시형 지도성은
지도자가 높은 과업과 낮은 관계성 행위를 발휘하는 것으로서 어떤 상황일 때 효과적이다. 구성원들이 능력과 의욕 중에 구성원들이 능력도 없고 의욕도 없을 때 효과적이다. 이렇게 서술이 돼야 되죠. 그 다음 둘째, 지도형 지도성은 높은 과업, 높은 관계성 행위로서 구성원들이 어떠할 때 지금 능력은 없지만 의욕은 충분할 때 효과적이다. 그럼 셋째, 지원형 지도성은 낮은 과업, 높은 관계형 지도성으로서 구성원들이 어떠할 때 능력은 있지만 의욕이 낮을 때 효과적인 지도성이다. 그 다음 위임형은 낮은 과업, 낮은 관계성으로서 구성원들이 어떠할 때 능력과 의욕이 모두 충분할 때 효과적이다. 이게 지금 논거로 제시가 되죠. 이 논거 제시되니까 요거 자체가 지금 기본적으로 자 2점이 나왔고 이 관점에서 사례 분석이 돼야 되죠. 이 사례 분석할 때는 제시문 내용이 반드시 인용이 돼야 되죠. 자 마지막 부분 보시면 지금 출제자가 내가 담당한 학급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능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모두들 학급의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욕은 높은 편이다.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요 기준 하에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자, 학급의 학생들이 지금 어떻죠? 능력은 조금 낮은 편이지만 어떠하다? 의욕은 충분하다는 거죠. 이 사실에 근거했을 때 김 교사가 발휘해야 할 효과적인 지도성 유형은 무엇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지도형 지도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서술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얼개를 가지고 예시 답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마지막으로 합급 경영 및 관리 계획과 관련하여 김 교사의 주장과 관련이 있는 지도성 이론은 헐시 브랜차드가 제안한 상황적 지도성 이론이다. 여기까지가 1점. 그 다음 헐시와 브랜차드는 지금 4가지 지도성, 지시형, 지도형, 지원형, 위임형 여기에 대한 설명이 2점 됐죠? 그 다음 그 밑에 밑줄 이러한 관점에서 위의 제시문의 내용을 분석하면 김 교사가 자신이 담당한 학급 학생들이 능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모두들 학급의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욕은 높은 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도형 지도성을 하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게 1점. 좀 구성되겠습니까? 어떻게 얼개 흐름이 가느냐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자 결론 부분을 보시면 결론은 항상 제일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쓰지 말고 결론은 무조건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기본적인 틀 하나 딱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 이 결론의 마지막 부분에 주제만 포함시키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지금 그 결론 보시면 결론적으로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은 어떻다고 쭉 썰을 풀고 마지막 줄에 이러한 자기연찰 활동 등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사 자신의 교육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주제만 넣고 되겠죠? 미래지향적 과제. 교사는 이렇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서술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금 다시 봐야 될 게 어떤 내용이냐면 거기에 배점기준표를 다시 보시면 배점기준표에 그 4가지 문제 밑에 논술의 구성 및 표현의 총 4점인데 논술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하라 1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 식으로 서론 쓰고 본론 쓰고 결론 쓰고 그럼 1점 기본 나옵니다. 그럼 그 옆에 주어진 주제와 연계할 것, 주어진 주제와 연계할 것 요게 보통 1점에서 2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4문제 중에 3점짜리 문제가 하나 나온다면은 여기서 1점이 플러스 됩니다. 요게 2점. 그러니까 주제와 어떻게 연계되느냐 여기 1점 내지 2점인데 요거는 아까 처음에 서론하고 결론 쓰실 때 무엇을 주제로 되겠죠? 그 정도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각 단락 문항별로 마지막에 요 주제를 넣어줘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시답안을 다시 보시면 예시답안에 자 처음에 서론에서도
이 주제로 논의하고자 한다 돼 있죠?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 먼저 교육과정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쭉 설명하고 마지막 줄 가로 속에 따라서 교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간단하게 그렇게 하나씩. 그러니까 두 번째 파트 역시 마지막 줄에 보시면, 그러므로 교사는 효율적인 수업의 전개와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소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식으로 각 단락별로 마지막에 한 줄씩 넣어주는 방법 되겠습니까? 근데 주의할 건 실제 기준을 우리가 따진다면 서론하고 결론 있죠? 서론 결론에서는 반드시 주제를 관련 지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 본론에서는 이 주제를 제시한다면, 만약에 네 문항이 나온다면 지금처럼 한 문항 가로 속에 아까 하나 마지막에 넣은 거 있죠? 하나 넣었다면 네 문항 전부 다 일관성 있게 다 넣어야 됩니다. 그럼 아예 전부 다 넣지 말든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은 네 문제 다 지금 한 줄씩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넣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서론 결론에서만 지금처럼 주제를 제시해줘도 요거는 충분히 점수는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선택을 하십시오.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 맥락에서 이 답이 어떻게 서술되느냐 전체적인 얼개를 보시고 되겠죠? 자, 좀 쉬었다가 봅시다.